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를 순방 중인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돼서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 협의체를 만든 것과 또 달리 중국 관세를 인하하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래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과 관련해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가 연관이 우리나라와 봐서는 높은데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결론만 보자면 시장은 추가의 반등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있겠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야기되고 이 부분이 지속되면서 아무래도 경기상으로 민감주부터 해서 약간은 해소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먼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보합권을 계속 지속하는 흐름이 나타나다가 장 후반에 일부 반등이 나타나는 흐름이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다우지수 중심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상승하는 업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우리나라의 그 종목을 본다고 하면은 이와 관련해서 뭐 중국과 관련된 경기와 관련된 그러한 종목을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렇다면 잘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좀 추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예, 해상운임과 관련해서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HMM을 말씀드리겠는데요. HMM 같은 경우는 상해의 컨테이너선 시황 그 부분과 함께 연관되는 지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상하이 운임 지수 같은 경우가 17주, 18주 이 정도의 하락이 나타나다가 최근에 일부 반등세가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통상 주가 같은 경우가 이러한 지표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흐름이 있다 보니 먼저 이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운임지수 자체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일부 도시는 아직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봉쇄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임지수의 회복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매수도 가능한 구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5조 4,700억 원입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4조 9천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조 1,48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상해 운임지수가 하락하는 흐름이 지속되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 특히 4분기 같은 경우가 실적이 고점이 아닐까라고 우려를 하면서 기대치는 높지 않았는데 컨테이너선 운임 자체가 상승을 하면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60%대까지 상승하는 걸 저희가 1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HMM 같은 경우는 기존의 순차입 구조 약 5조 5천억 원의 순차입 구조였는데 실적이 작년 올해 1분기까지 좋으면서 3조 5천억 원의 순현금 흐름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현재 측면에서는 실적의 기대감으로 움직인다 이런 흐름보다는 1분기, 2분기 실적이 연속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을 배제를 하고 중국과 관련해서 관세 인하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감안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경기 부양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봉쇄가 되고 있는 일부 도시가 아직 있지만은 봉쇄가 전면 해제된다고 하면은 해상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들의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HMM을 말씀을 드렸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구간 같은 경우 실적만 보자면 크게 부담이 없는 구간인데 주가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시장이 흔들릴 때는 한 28,000원대까지는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상승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지만 지금 상승 레벨의 상단에 있다 보니 3만 원대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HMM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관세 인하 언급과 관련돼서 최근에 이 운임료와 관련돼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HMM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공략이 가능한 가격대도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HMM 이외에 다른 해운주들에 대한 흐름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최근에 한번 5월 초에 상승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해운주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페노션 같은 경우도 선행해서 HMM이 움직이기 전에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업황 자체는 페노션이 가지고 있는 벌크선 이쪽이 훨씬 더 업황은 좋고요. 그렇다 보니 페노션의 주가가 먼저 반응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흐름상으로 봤을 때 주가는 페노션이 8,000원대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7,700원에서 한 8,000원, 7,700원에서 8,100원대의 레벨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7,700원대 레벨에서 접근을 한다면 페노션 같은 경우도 수익을 거둘 요인이 된다고 보입니다. 네, HMM 페노션 함께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 지금 벌크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지수 흐름, 그러니까 BDI 지수는 페노션과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상해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HMM과 연관이 되는데 이 지수만을 놓고 봤을 때 페노션의 주가가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업황을 봤을 때도 벌크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그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상에서 지금 포인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페노션 같은 경우가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HMM과 더불어서 페노션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죠. 관련돼서도 긍정적인 평가 내려주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HMM도 여기에 좀 속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갔던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종목들,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쪽들 이야기를 해볼 텐데 수급 쪽으로 좀 유의미하게 볼 만한 흐름들이 있을까요, 이사님? 네, 최근 이제 시장과 관련된 수급 흐름을 살펴보면은 대형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외국인 그리고 연금 중심으로 매수를 이어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연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을 보고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이게 지수 편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채워할 그 특정 물량이 있다 보니 매수가 기계적으로 유입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PNT 같은 경우 각각 IT 장비, IT 소재 이러한 복합적인 부분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PNT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인데 각각 아무래도 중소형 집단에서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나타나는 점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세 종목의 특징 같은 경우는 각 업종 내에서 대표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공통적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수급이 연속적으로 유입되는 종목이 평균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상승이 한 3일 내로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 측면에서 한번 종목을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 주신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 같은 경우는 루트로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용 기기와 관련된 업체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유럽 관련된 해외 관련된 실적 부분에서 기존에 적자가 나던 부분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투신 중심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시가총액은 지금 6천억 원대인데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14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는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잘 나온 상황이고, 1분기 실적 뒤에 이 정도로 잘 나온 실적 뒤에 이제 추가로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부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월별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1월에 데이터 같은 경우가 좋았고, 그다음에 2, 3, 4, 5월 이렇게 이어가는 흐름상에서 4월 같은 경우 데이터가 조금 우려가 됐다 보니 주가는 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고,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하기에 큰 부담이 없는 구간까지 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20%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 통상 이게 성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도 업종의 흐름 그런 상에서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의 훼손은 안 나타나고 반등이 나타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분기별 성장이 몇 안 되게 나타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의료기기 중에서도 미용과 관련된 그 기기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이 단기적인 관심이 아니라 시가총액 6천억 원대 이하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루트로닉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외국인 수급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5월에 우리 시장에서 좀 팔아냈던 외국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이 환율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1,300원을 목전에 앞두던 환율이 지금은 많이 좀 거기에 비해서는 안정세를 찾은 모습인데요. 환율 부분에서는 저희가 또 기대해 볼 만할까요, 이사님? 네,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진 요인, 그리고 조정이 나온 요인이 가장 큰 점이 환율이 있겠고, 그 환율로 야기된 외국인 매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있지만은 저희가 많은 걸 펼쳐 보다 보면은 이게 시장의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환율 그리고 외국인 수급 이렇게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그 통화 관련돼서 기대됐던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통화 스왑에 준하는 거래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최근에 시장 흐름이 환율의 그 상승폭, 하락폭, 즉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겠고요. 뚜렷하게 외국인 매수는 아직 유입되고 있지 않지만은 현재 국면에서 환율의 변동폭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시장 측면에서는 하락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그다음에 상승이 빠르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줄어든 환율의 변동폭이 유지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게 낫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 관련돼서 어떤 전략을 좀 펼치면 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이 뚜렷하게 특정 업종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보다 한 군데 업종이 상승했다가 다시 좀 조정이 나오고 다른 업종이 상승했다가 조정이 나오는 난이도가 높은 장인데요. 2차 전지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LNF가 50만 원대를 도달을 하면서 일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업종 그리고 종목을 매수할 때는 따라가는 매수,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을 빠르게 매수하기보다 그 가격대를 정해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겠고요. 오늘 시장 아무래도 미국의 다우 지수가 강세를 나타냈고, 그 다우 지수 중에서도 강했던 게 에너지 업종, 그리고 그 에너지와 관련된 그 선박 관련된 업종들의 강세가 나타났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상
그 미국의 에너지 업종이 강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한 흐름이 안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 S-오일이 미리 조정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뭐 S-오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H&M, 페노션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미국 시장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오늘 부각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뭐 추가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크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시장과 관련돼서 시가총액 상위와 관련된 뭐 에코프로비안 이러한 종목들이 선제적인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격을 하기보다는 시가총액 같은 경우 매수 구간을 정해놓고 진입을 하는 게 낫다는 언급이겠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의 흐름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강할 가능성이 높은 장이고 미국의 흐름을 따라서 간다고 하면은 뭐 H&M, 페노션, S-오일 이러한 종목이 오늘은 부각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